힐링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7일 일요일 늦은 밤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즘 주가가 출렁거리죠. 자세히 따져보면 그렇게 큰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스닥 지수 기술주가 많이 빠졌을 뿐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 최고점이 31,962였는데 지금 현재 31,496으로 마이너스 1.5%입니다. 하루에도 등락을 거듭하는데 하루에도 얼마든지 오르낼 수 있는 1.5% 하락입니다. 다우는 대표적인 30 종목 아닙니까? S&P 500에 다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다우는 1.5% 빠져있는 상태고 S&P 500은 3,935에서 3,841 무려 2.4% 빠졌습니다. 하루에 급등을 하게 되면 2%대 오르내리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하루 이틀이면 원상 회복되고 다우나 S&P 500 같은 경우는 정말 전 고점을 뚫고 역사상 최고점까지 뚫을 수 있는 그러한 수치예요. 다우 1.5% 하락했고 S&P 500은 2.4%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 다우와 S&P 500만 보면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나스닥에 이 테크주들이 거품이 있는 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가는 정확히 실적에 비례를 합니다. 그 실적의 대표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14,095가 그동안 역사상 최고점이었는데 12,000대로 떨어졌어요. 12,920. 그래서 8.3%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S&P 500이 2.4% 떨어졌어요. S&P 500을 대표하는 ETF 있어요. SPY 알고 계시죠? SPY를 보면 S&P 500이 2.4% 떨어졌는데 똑같이 2.3% 떨어졌습니다. 0.1% 차이 나죠? 거의 비슷하죠. SPY가 미국에 직접 달러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또 한 수천 개 되는 미국의 ETF 중에 가장 시가총액이 커요. 수백 조씩 몰려 있습니다. 나스닥의 QQQ도 시가총액이 수백 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큰 규모의 ETF는 미국에만 있죠. 또 마찬가지로 S&P 500을 추정하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원화로 그대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타이거 S&P 500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3% 빠졌습니다. S&P 500과 SPY보다 조금 더 빠졌죠. 2.4, 2.3인데 국내에 투자하는 S&P 500 ETF는 3% 빠졌습니다.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이 8.3% 빠졌어요. 나스닥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S&P 500은 500 종목 아닙니까? 다우는 30 종목. 나스닥은 3,000 종목이 넘어가요. 수천 개의 종목이에요. 그래서 나스닥에 또 알짜 종목들만 뽑아서 나스닥 100 지수가 따로 또 있습니다. 똑같이 나스닥도 마이너스 3.8%, 나스닥 100 지수도 마이너스 8.3% 빠졌습니다. 그러면 SPY처럼 나스닥을 추정하는 나스닥 지수 추정하는 대표적인 ETF가 QQQ입니다. 미국의 그 많은 ETF 중에 시가총액 1등이 SPY, 시가총액 5등이 QQQ입니다. 나스닥과 나스닥 100 지수가 똑같이 마이너스 8.3% 빠졌습니다. 똑같이 QQQ도 마이너스 8.3% 빠졌습니다. 이걸 보면 SPY나 QQQ나 또 국내 원화로 투자하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이러한 종목들 보면 그대로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지수를 그대로 추정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가장 오래됐습니다. 현재 6천억이 좀 넘고 있어요. 이것은 마이너스 8.4%,
그러니까 나스닥 100과 QQQ가 8.3% 빠졌는데 0.1% 더 빠져서 나스닥 100, 국내에 투자하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8.4% 빠졌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러니 S&P 500 같은 경우 요즘에 미국 10년 국채 금리 계속 오른다 그래서 주가가 출렁이고 있어요. 그런데 S&P 500 같은 경우 오를 때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락을 할 때 또한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하지 않습니다. 나스닥에 비해서 이 등락의 폭이 아무래도 좀 좁으니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죠. 그러면 코덱스 판 플러스를 본다 그러면 나스닥 100 지수 중에서도 탑 10에 있는 종목들 아닙니까? 12.8% 많이 빠졌죠. 나스닥 100보다 한 50% 정도 더 많이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주 삼성전자를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번에 미 국채 상승과 이 금리 상승과 관계없이 1월 말부터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최고점 대비 91,000원이었는데 9.8%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삼성전자가 펀더멘탈에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올 1분기를 지나서 2분기부터는 2분기, 3분기, 4분기 또 올해보다 내년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거에 비례해서 주가 당연히 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의 계속 지속적인 매도와 또 이 기관들 특히 연기금 거래일로 따지면은 한 달 보름이니까 일요일 토요일 다 포함하면 약 2달 정도를 지속적으로 역사상 가장 길게 매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분명히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9.8% 빠졌는데 같은 경쟁 대만의 파운드리 경쟁업체 TSMC는 더 많이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보다 13.7% 빠졌어요. 그것도 지난 금요일 이틀 전에 지난주 마지막 장 열었을 때 4.5%나 올랐기 때문에 그나마 13.7%였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삼성전자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겠죠. 또 하나 메모리 반도체 1등 삼성전자죠. 세계. 2등은 SK 하이닉스. 3등은 마이크론입니다. 미국에. 마이크론은 마이너스 6.2%, 삼성전자보다 덜 빠졌는데 금요일 날 무려 5.45% 폭등을 했습니다. 금요일 미국 반도체 종목들이 거의 모두 다 급등을 했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9% 별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SPY처럼. 마찬가지로 그저께 무려 인텔이 4.13%를 상승했어요. 반도체주들이 금요일날 마지막 장에서 다들 5%, 4%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30%씩 하락한 종목들 가만히 보면 대부분 테크주, 기술주, 현재 매출액, 영업이익보다 더 먼 앞에 미래의 성장성을 너무 높게 평가하고 급격하게 오른 종목들 위주입니다. 그래서 혁신적 기업에 투자하는 아크 인베스트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죠. 거기는 매출에 비례한 그러한 성장 종목들보다도 앞으로 급성장할, 앞으로 미래를 보고 성장할 만한 그러한 종목들을 많이 담은 ETF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ETF 종목들과 개별 종목들이 많이 빠지는 상태입니다. 아마 한동안은 다시 고전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그것 또한 당연한 주식시장의 사실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주식은 결국에는 그만큼 오른 만큼 그 거품이 다시 꺼지게 마련입니다. 전 세계적인 저금리 상태 아닙니까 지금? 제로금리 시장. 거기다가 돈을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이 풀었습니까? 그러니 풍부한 유동성으로 그 많은 자금들이 대부분 나스닥의 기술주 쪽으로 많이 몰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기간에 매도 후에 말씀을 드리지만 저점에 매수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절대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본인이 당연히 알아서 하기 나름이고 본인의 책임이고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더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를 한 후에 더 떨어진 가격에서 매수를 하면 성공입니다. 그러면 참 돈 벌기 쉽죠.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은 성공이 가능하겠지만 꾸준한 성공을 해야만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결론이 아주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우량주, 1등주, 종목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저는 항상 장기 투자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 투자자 되시는 분들은 주가 떨어지는 거 절대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사고 팔아야 되거든요. 주가가 올라야 팔고 수익을 내거든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주가가 무조건 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장기 투자자는 그와 반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앞으로 아무리 짧아도 3, 4, 5년 후인데 현재의 주가가 앞으로 4년, 5년 후에 이 주가보다 더 내려가겠습니까? 당연히 더 올라가죠. 왜냐하면 1등주입니다. 그동안에 그러한 주식들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믿음이 있는 그러한 우량주 1등주들 주가의 과거의 차트를 한번 쫙 봐보십시오. 항상 우상향을 하고 있었고 미국의 대표적인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역사적으로 100년 이상의 역사적으로 보면 다들 점점 우상향을 합니다. 문명이 발전이 되고 또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 또 경제력이 점점 발전되고 향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오르기만 한다는 것은 수익면에 있어서 그것은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가 돼요. 오르면서 어느 정도 하락 구간이 생겨야 그러한 하락 구간에서 매수를 해나가야 그것이 나중에 다시 우상향을 하면서 큰 수익을 냅니다. 결론은 요즘에 미국의 10년 이 국채 금리 급등 문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이러한 거품이 있는 테크주만 아니라 그러면 전혀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는 또다시 지나갈 것입니다. 지난 후가 되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었구나 한 것을 다시 한번 느낄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공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